안녕하세요. 대바파파입니다. 오늘 대바파파의 관심 종목 동아소시오홀딩스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든든한 바카스 그리고 섹시한 바이오 자회사가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바카스로 유명한 동아제약을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mRNA 컨소시엄에 포함되어 있는 ST팜 그리고 콜드체인 백신 배송을 완벽히 준비한 용마로지스를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동아소시홀딩스에 대한 저의 투자 아이디어는요. 먼저 꾸준한 바카스 그리고 포카리스 웨이트 같은 꾸준한 매출이 있는 스테디셀러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꾸준한 바탕 위에 매출 바탕 위에 이런 mRNA 백신 기술과 바이오 시밀러 등 바이오 자회사들이 미래의 먹거리에서 성장성을 노리고 있고요. 그리고 콜드체인 배송 시스템을 구축한 용마로지스가 역시 또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대주주 리스크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요 근래 주주 친화 정책을 확대 발표하는 점도 기대가 됩니다. 동아소시홀딩스는 이렇게 보시면 100% 자회사가 많은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바카스를 만드는 동아제약이 가장 많은 매출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바카스에 들어가는 유리병을 만드는 수석이라는 업체도 있습니다. 또한 특이한 점이 바카스 중에 해외로 나가는 바카스는 여기 동아 ST에서 판매를 하는데요. 동아 ST에서는 생산하지 못하고 여기 동아 오츠카에서 캔으로 만들어진 바카스를 동아 ST에 상품으로 제공하면 동아 ST가 해외로 상품을 판매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무래도 동아 ST 같은 경우 재무 구조가 조금 부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카스 해외 판권을 주어서 재무 구조를 조금 개선하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DM바이오 같은 경우 바이오 시밀러 회사이고요. 일본 회사와 합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비상장입니다. 그리고 ST팜 같은 경우도 이거는 좀 상장되어 있고 mRNA 관련돼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주식입니다. 재무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소시홀딩스 재무구조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여기 대량의 적자가 있고 여기 대량의 또 순손익이 생깁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단으로 보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 말인 즉슨 바카스 등 벌어들이는 매출액은 거의 일정한데 반하여 자회사들 지배기업 당기손익과 자본손익에 따라서 이렇게 급격하게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오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됐던 부분들이 다시 주가 회복과 자본손익의 회복 등에 따라서 그대로 회복한 것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1분기 실적 발표가 났습니다. 아쉬운 점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조금 많이 떨어졌는데요. 어떻게 해서 안 좋아졌는지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1분기 순이익이 하락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ST팜과 DM바이오 등 자회사들의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고 동아제약의 광고비를 대량 집행하여서 영업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용마로지스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많이 하락했는데요. 매출은 10% 이상 상승하였지만 정원배송 관련하여 자동차들을 많이 정원배송용으로 다 바꾸는 바람에 대차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량에 정원배송, 즉 온도를 유지하는 배송 차량을 많이 구비하다 보니까 이 정원배송이 아닌 다른 일반 물류 차량들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이 차량을 빌려서 사용하는 바람에 그 빌리는 대차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이 순이익 그 금액만 보면 당연히 이 회사를 투자를 꺼려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 좋게 보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바이오 회사들은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성이 가장 중요하고 대부분 주가도 앞으로의 성장성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야말로 꿈을 먹고 사는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mRNA 같은 경우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올리고 같은 경우에는 많은 바이오 제약사들이 이 올리고의 수요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을 해달라고 열을 올리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DM바이오의 바이오 시밀러도
지금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미국에 바이오시밀러 준비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성장성이 눈에 가시화된 실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가능성만 높아지더라도 주가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의 주가가 좋아지면, 그리고 DM바이오의 가능성이 올라가면 동아소시홀딩스도 주가적인 측면으로 좋게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 이 동아제약에서 광고비를 많이 집행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일반 의약품은 광고비 집행 효과를 그 다음 분기 내지 그 다음 분기 정도에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2분기 때 이 광고 효과가 잘 나타나는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마로지스는 원래 의약품 전문 배송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수요는 탄탄하기 때문에 이 정원 배송으로 만들어 놓은 이 영업 비용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수요들을 이용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투자적인 비용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수요 탄탄하고, 코로나 백신이 아니지만 다른 백신들은 이미 용마로지스에서 배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도 아주 배송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회사를 보시면 여기 ST팜 같은 경우 C형 간염 치료제로 한때 실적이 많이 회복되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 이 C형 간염 치료제가 너무 효과가 좋아서 환자들이 다 완치가 되는 바람에 실적이 그 뒤에는 다시 떨어졌다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소시엄을 구축했죠. 국산 백신 개발에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미 어쨌든 자체적인 백신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올해만 하고 코로나 끝나는 게 아니라, 백신도 한 번 맞고 영원히 안 맞는 게 아니라 이제 매년 맞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우리나라에서 못하더라도 이거 백신 개발해서 생산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시간 문제지, 앞으로 이거는 이루어질 것들을 미리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기만 하면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올리고라는 게 있는데, 이 원료 생산 중에 약 3개 업체가 지금 거의 다 과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글로벌 생산량 1위 업체도 2600억 투입해서 증설을 했죠. 그런데 이 ST팜 같은 경우 여기 전용 공장을 2018년도, 2020년도 이렇게 증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역사상 최초로 글로벌 제약사의 일부 무상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글로벌 제약사들이 야 제발 좀 빨리 만들어줘 라고 부탁하고 있는 형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가 폭발한 이 상황에서 이 증설은 결국에는 수주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ST팜의 에이즈와 대장암 신약 개발 일상이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고, 만약에 긍정적 효과 나올 시에 이걸 계속 쭉 끌고 가서 다 먹을 생각이 아니라 라이센스를 판매해서 바로 수익을 챙기면서 진행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아소시홀딩스 주주들에게는 좀 실제적으로 빨리 재무구조가 개선되기 때문에 더 좋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ST팜의 전환사채가 1100억 있는데요. 이게 특이한 게 이자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것도 뭔가 자신있게 빌려줄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자신있게 우리 회사 적은 비용으로 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아주 경쟁력 있는 회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 낮은 전환가액을 지금 보면 공매도로 활용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시비와 BW 발행 기업을 중심으로 공매도 자금을 할 경우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바로 수익을 확정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12만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바로 확정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공매도를 다 때려놓고 딱 주식으로 전환하면은 바로 딱 갚아주면 한 방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안 떨어지더라도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로 갚아주면 되니까 크게 손해볼 게 없는 배팅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반영이라도 하듯 이렇게 대차 잔고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매도는 결국에 기업의 가치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결국에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공매도들도 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즉 기대심이 올라가게 되면 아마 힘들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공장 증설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좀 그냥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설을 계속 하게 되는데 스위스 기업의 론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런 수준의 증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먼저 CDMO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완제 의약품을 위탁 개발한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냥 이거 만들어줘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하는 걸 생산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금 ST팜 같은 경우에도 이 RNA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제약업체에서 기술이 있는 업체에는 안 맡기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 유출 같은 것 때문에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원료 수주만 할 수 있다. 원료 수주만. 예를 들면 지금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이제 모더나에서 그 원액을 받아가지고 만들어낸다라고 하죠. 그럼 그 원액을 어디서 만들겠습니까? 지금은 지금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 갖고 온다고 하는데 그 수주를 ST팜에서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코로나 백신은 결국에는 독감 백신처럼 지속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코로나 백신은 시간 문제로, 그리고 올해가 안 되면 내년 이렇게 결국에는 수주를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마 로지스, 발음하기 쉽지 않네요. 물류업체인데 3PL이라고 합니다. 3자 분류라는 것이 결국에는 누군가가 만들어서 배송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다 배송을 하면은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류 전문업체 아웃소싱, 즉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맡아주는 것을 하고 있었던 용마 로지스고, 그리고 그냥 물건들이 박스째로 그냥 막 던져도 되는 거면 이런 데 안 맡기겠죠. 그래서 대부분 의약품이나 화장품 같이 운송에 좀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맡아서 해왔기 때문에 이번 또 콜드체인 관련으로서도 매우 메리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1분기 실적을 보시면 10% 성장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정원 배송 차량 확보에 따라서 원가가 상승했고 또 대차 이유로 상승해서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매출은 성장했다는 것, 즉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준다는 것이 메리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든 영업비용도 역시 정원 배송 차량 확보라는 점, 이게 앞으로는 더욱더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점이라는 것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의약품, 화장품 등 정원 배송 시스템 활용은 다양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다른 백신들도 운송 진행 중에 있고 또 운송을 또 할 수 있습니다. ST팜에서 개발, 이런 데서 동아 ST에서 생산, 용마 로지스에서 운송 등 이런 시너지를 일으키는 운송 시스템도 이제 그룹사 내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DM바이오는 일본 회사와 같이 만든 합작사인데요. 바이오 시밀러 산업을 하고 있고 약 송도에 8,000리터 규모의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실이 많이 나고 있는데 좀 많이 줄었죠. 이렇게 CMO 수주를 받아오면서 대신 만들어주면서 자기들 것뿐만 아니라 만들면서 이제 손실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에 이미 아라네스프라고 하는 바이오시밀러를 지금 이미 생산 납품하고 있고, 그리고 스텔라라고 하는 건선 치료제를 미국 임상 3상을 3월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 이게 미국 특허가 만료되는데, 이것 특허가 만료돼야 바이오시밀러 산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만료 전까지 상용화를 진행 예정이라고 하고, 셀트린에 비해서 약간 뒤처진 속도지만 이 특허 만료 기간만 잘 맞추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바카스입니다. 바카스 공장이 1분기에 약 한 420원 정도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천안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공실을 보시면 지금 신축 중에 있고, 지금 공장 가동률이 지금 이번 분기는 한 80% 정도인데, 이전에 거 보니까 막 110%까지 막 늘어나더라고요. 결국에는 공장이 좀 미좁다, 더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 천안 공장인데 이 바카스 병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자회사인 수석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안양에서 가져온답니다. 그럼 이 안양에서 천안까지 운반비가 또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당진 공장 안에 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여기 동아지역 바카스 만들고 여기 수석이 들어와서 지금 수석에 같은 경우는 증설한 장비들을 일로 다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물류 비용 없이 병을 납품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공정 집적화가 기대돼서 물류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영업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리고 바카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아 ST에서 판매하는 이 바카스 캔 바카스는 동아 오츠카에서 이제 만들고 ST에 매출액이 된다. 그래서 이 바카스에 이제 캄보디아에서 한국 음료가 아주 잘 팔리고 있다고 하고 좀 가격이 나름 꽤 비싼 축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항서, 바카스 이름이 비슷하죠. 이 마케팅이 잘 먹혀가지고 여기 베트남에서도 바카스가 잘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 아닙니까? 요즘에 워낙 인플레이션이 많이 난다고 해서 지금 가격 인상 관련된 것들, 음식료주, 식품주 이런 것들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혹시 가격 인상되지 않을까? 이거 보면 2005년, 9년, 15년 다 가격 인상됐는데 가격 인상이 압력을 주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제가 또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회사에 전화해서 이렇게 인상을 했는데 지금 안 한 지 오래됐다. 바카스 인상 계획 없냐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워낙 또 서민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제 생각인데 인상을 하게 되면은 또 아무래도 서민들의 반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쉽게 인상은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큰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만약 원자재 인상이 됐는데도 가격 인상이 안 된다 하면은 이건 또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원자재 인상 값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겠죠. 제가 가장 크게 보고 있는 리스크가 바로 대주주 리스크입니다. 이 강정섭 회장님이신데 제가 또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여기 보시면 700억 원대의 횡령 그리고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이미 실형을 받으시고 나오셨어요. 큰 집에 다녀오셨죠. 그래서 이제 이 강정섭 회장님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단속을 당했대요. 그래가지고 경로해가지고 주차관리실로 들이닥쳤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노트북을 던져가지고 박살을 내버렸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드라마에서 생각하는 안 좋은 재벌 3세 느낌 있죠. 그런 게 있었고 이분이 이제 첫째가 아닌데 넷째인가 셋째인가 그랬는데 어떻게 과연 회장이 되셨느냐 이 보면은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 이 강문석이라는 분이 회장을 하고 계셨는데 이 당시에는 그 바카스 매출이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드냐면 이제 광동 지역의 비타 500 이때 난리 났죠. 비타 500이 잘 나가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위스키 수입하는 곳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후계 구도에서 이 아버지가 밀어낸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분이 딱 나왔는데 이때 사비를 들여가지고 주식을 사 모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혼자서 다 잡아먹겠다. 아빠 동생을 다 잡아먹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 이제 동생이 뭘 했느냐 바로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 그리고 형은 바로 로비에서 쓰러지기 뒷목 잡고 이렇게 됐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회사 돈 유용했다 이렇게 하면서 다 폭로하고 형도 막 내 사무실도 빼앗다 진짜 많이 싸웠죠. 이렇게 결국에는 이제 그룹을 장악했다고 합니다. 난리 났다고 하죠. 이때 당시에 이제 난장판이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대주주 리스크 조금 겁은 나는데 제가 이 기사를 그래도 믿어야겠죠. 요 근래 나온 기사인데 3년간 당기순이익이 주주 환원 늘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 저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상 순이익이 컨센서스 대비 380억인데 30% 하면 126억 정도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한 주당 2,000원 정도 주식수를 나누면 되겠죠. 나누기 주식수를 하니까 2,000원 정도. 그러면 현재 시가 배당금에서 2배, 시가 배당률은 이제 1.5% 됩니다. 그러면 주식이 더 내려갈 경우에 더 배당 메리트는 더 좋아 보이겠죠. 저는 그래도 대주주 리스크는 있지만 이걸 좀 믿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ESG 같은 경우도 친환경 차들로 다 교체하면서 이제 많이 신경 쓰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 정리하자면 바카스 공장 증설 및 매출 증대 기대가 됩니다.
코로나 감소되면 이제 외부 활동을 하면 등산 가면서 한 병씩 딱딱 이렇게 마실 수 있겠죠. 그리고 ST팜 같은 경우 올리고란 아까 전에 그 원료 수익성이 기대가 되고 mRNA 백신 개발 선언했기 때문에 괜찮고, 그리고 CDMO 또는 CMO 또는 원액 생산까지 이런 여러 계획들로 이 공장 증설한 것을 활용할 예정이다. 그러면 역시 수익성이 개선되고, 수익성이 개선되면 동아소시홀딩스에도 당기순이익이 좋아지겠다. 동아 ST와 ST팜, 용마 로지스로 이어지는 생산 그리고 운송 시스템 요 시너지 효과, 그리고 용마 로지스의 콜드체인 관련 모멘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가 우리나라 뭐 1등 그 정원 배송 업체인데 결국에는 또 시장이 지금은 그냥 애써 요런 것들 때문에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뀌려는 의지가 보이는 기업 문화, 그리고 영업이익 단으로는 그렇게 싸지도 비싸지도 않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 이런 성장성이 더해지면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작게 했죠. 국민연금의 지분이 확대가 되었다. 이것도 역시 어느 정도 모멘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이 회사들 ST팜, 동아ST, 그리고 DM바이오까지 바이오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저는 이 실적 개선이 안 되더라도 이 바카스라는 것을 믿고 하방을 단단하게 다지고 간다라는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좀 길어서 말을 좀 빠르게 했는데 여러분들 말을 뭐 어떻게 좀 천천히 하게 괜찮을 것 같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에는 조금 더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좀 길어지면 또 보시는데 불편함이 있을까봐 조금 빠르게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대박파파였고요. 그럼 역시 이 제가 분석한 종목 내용은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정보 전달 내용으로 확인해 주시고 각자 공부하신 뒤에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박파파였습니다.